그러니까 실리콘 내에 컨덕션 밴드라든지 밸런스 밴드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인 상태 밀도 함수를 바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유도했던 EK 다이어그램을 보면 자유 공간에 이와 같이 포물선이 된다 그러고, 그 포물선의 방정식이 K 자승이 H바이 자성분의 2배의 M이 여기에 자유 공간에서의 전자의 질량이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모양이 그대로 실리콘 내에도, 고체 내에도 들어있으면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수식은 이렇게 써놔놓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내에서의 EK 다이어그램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컨덕션 밴드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밸런스 밴드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아래도 쭉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요 좌표가 K가 제로 되는 좌표가 컨덕션 밴드의 꼭 지점의 좌표, 얘는 제로였는데 얘는 제로가 아니고 EC라는 레벨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포물선 모양도 얘 포물선 모양하고 똑같지가 않아. 왜? 얘를 2차 미분하면은 자유 공간에서의 전자의 질량이 되지만 얘를 2차 미분하게 되면은 고체 내에 들어있는 전자의 질량이 되니까 유효 질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모양도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을 때 GTK로부터 GT1을 구할 때 이때 K를 이용한 식이 바로 이 식이라고. 이 식이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이 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 식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모양에 맞춰서 써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목하냐 볼록하냐의 정도는 ME 대신에 MN 스타나 MP 스타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K가 제로일 때 E가 제로가 됐는데 얘는 K가 제로일 때 E가 제로가 아니고 E가 EC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EE하고 여기에 있는 EE하고 같아지려고 그러면은 이 컨덕션 밴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낮춰줘야 돼. 전체적으로 EC만큼 빼줘야 돼. 그래야 이 점이 원점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이 수식으로부터 컨덕션 밴드에서의 GTE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 M 대신에 컨덕션 밴드에 들어있는 전자의 유효 질량이 들어가야 되고, 요 E 대신에 E-EC라는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EC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식을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MN 스타의 2분의 3성의 루트 E-EC.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컨덕션 밴드에서의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 공간에서라든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구한 거로부터, 광글로부터 유출을 해서 컨덕션 밴드에서의 에너지 상태 밀도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C라 합시다. 이거는 V라 하고, 밸런스 밴드에 있는 상태 밀도 함수는, 자, 모양 자체가 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었는데 밸런스 밴드는 위로 볼록이라. 그러면은 위로 볼록되어 있는 모양을 아래로 볼록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에너지 자체가, 축 자체가 플러스 방향이 아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봐야 돼. 그쵸? 마이너스 방향으로 봐야 되고, 이 오목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질량으로 하는 거니까 얘 밸런스 밴드에 들어있는 전자의 질량을 표현한 홀의 질량 MP 스타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E를 갖다 극성 반대로 하고 EV가 제로가 되도록 옮겨줘야 되는 거니까 다 종합해서 쓰게 되면은 똑같이 H의 3성분의 4파이 A의 3성의 2배의 MN이 아니고 우리는 MP 스타가 들어가고요. 루트에 E-EC가 아니고 EV-E가 들어갑니다. 이 축으로 마이너스 축으로 가야 되고 EV만큼 올려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서의 상태 밀도 함수, 밸런스 밴드에서의 상태 밀도 함수. 그래서 에너지 E에 따라서 E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EC로부터 EC일 때는 제로고 쭉 갈수록 증가하는 거고 이게 2라 하고 이걸 G2, GC, G2라고 두면 되겠네. 그래서 EC보다 증가할수록 G는 증가하고 얘는 EV보다 감소할수록 G가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리가 제로, 요 정도 되면 자리가 요만한 길이 많고 여기가 되면 요만한 길이 많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루트 EV-E라는 폼하고 비슷하고 이거는 루트 E-EC하고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내에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수입니다. 전자가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자리수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 학생 수하고 자리수는 다르죠? 지금 이 방에 자리수는 한 50개 되는데 학생 수는 한 35명밖에 안 돼. 그렇죠? 지금 구한 거는 학생 수를 구한 것이 아니고 자리수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학생이 앉을 확률을 구해서 곱하게 되면은 실제 학생 수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반도체 내에서 전자가 몇 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리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전자가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있을 자리는 많지만 전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전압을 가하더라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자리가 있어가 아니고 자리에 전자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페르미 디락 분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자, 통계역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어떤 법칙으로부터 쫙 해서 값을 구한 게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다 그러면은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두 개를 두면 거리 R을 두고 나면 두 개 당기더라. 그 힘이 뉴턴의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쿠론 포스도 마찬가지예요. 차지 Q1과 차지 Q2가 있는데 두 개의 거리가 R이다. 그러면 두 개 사이에 쿠론 포스가 작용하더라. 그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봐도 수식이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통계역학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계속해서 경험으로 쭉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역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별 가스라든지 이런 문제니까 관계없고 마지막 반도체에 들어있는 내의 전자의 거동은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페르미 디락 분포를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 맞아떨어서 이걸 갖고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FFE라고 정의를 하고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 마이너스 EF 분의 1.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에너지 E의 E인 자리에 전자가 있을 확률. 에너지 E라는 레벨에 전자가 있을 자리가 하나 있어. 그런데 그 자리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바로 FFE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익스포넨셜 함수꼴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쓰고 있는 이 EF를 갖다가 우리는 페르미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반도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 페르미 레벨이. 페르미 레벨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페르미 레벨이 반도체에서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으니까 반도체들이 이렇게 행동한다가 아니고 반도체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구나. 그런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연에서 나온 사람이 인정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으니까 전자는 몇 개 있고 홀은 몇 개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실질적으로는 전자가 몇 개 있고 홀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얘는 페르미 레벨이 여기 위치하겠구나. 그런 거 아는 거지. 거꾸로.
그래서 주는 실질적인 값들이고 페르미 레벨은 상대적인 값이 되는데 사람은 이 페르미 레벨을 갖고 설명하고 수식 구하고 답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EF가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아니고 사람이 통계적으로 만드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페르미 레벨이 이게 있고, 요 K는 볼트만 상수입니다. 앞에 있는 이 K 다이어그램에 있는 이 K하고 여기 있는 이 K하고는 달라요. 혼동하지 마요. 앞에 있는 저 K는 운동량을 표시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K는 볼트만 상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T는 절대 온도를 의미하고요. 페르미 레벨이고.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만약에 0도 K다고 생각을 해봐요. 절대 온도가 0도 K가 되면 이 수식으로 들다 보면은 E-EF가 제로보다 조금만 크면은 이 값이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가 제로니까. 근데 E-EF가 제로보다 조금만 적으면 이것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제로가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E가 EF보다 크면 FT는 제로가 되고요. E가 EF보다 조금만 적으면 차 있을 확률은 1이다. 페르미 레벨보다 조금만 크면 전자가 없고 페르미 레벨보다 조금만 적으면 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있다면 전자가 무조건 차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렇게 합시다. 제로부터 이렇게 어떤 에너지 레벨 E에서 E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G가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레벨 E에서 전자가 있을 자릿수죠, 그렇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만약 여기에 있다 하면은 여기까지는 전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E가 EF보다 조금만 적으면은 전자가 있을 확률이 1이니까 무조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E가 EF보다 조금만 크면 왜 돼요? 전자가 있을 확률이 제로니까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가 쭉 있더라도 이렇게 낮은 에너지부터 전자가 차올 건데 페르미 레벨이 되는 순간까지만 차고 그 이후에는 전자가 없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뭐 좀 더 이해가 안 되면 책에서 얘기했던 대로 전자가 있을 자리가 1개, 3개, 5개 이렇게 있을 때 전자가 4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 전자 차고 여기까지만 찬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이 어디 있어요? 이 레벨하고 이 레벨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쵸? 예. 페르미 레벨 아래는 전자가 차 있고 위로는 비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전자가 5개 있다. 그러면 4개 차고 1개 더 찼으면 페르미 레벨이 어디 있겠어요? 못 온다요. 왜? 여기 놔둘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차서 안 되고. 그죠? 여기 놔둘라 그러니까 얘가 차서 안 되고.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도 케이스는 이런 게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개를 이었어. 그래서 꽉 차 있었는데 온도가 0도 K가 아니야. 0도 K가 아니면은 주변에 열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열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열 에너지가 여기 차 있는 이 전자가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차게 되는 그런 모양인데 페르미 레벨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T가 0도 K일 때는 주변에 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없으니까 페르미 레벨 아래는 꽉 차 있고 위에는 비어 있었는데 주변의 온도가 T가 0도 K가 아니니까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서 페르미 레벨 아래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페르미 레벨 아래에도 전자가 없을 수 있고 페르미 레벨 이상에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수식으로부터 E-EF가 KT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조금 플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델타 E만한 크기가 된다 하면은 델타 E가 되고 KT가 제로가 아니니까 이 값이 존재를 하죠. 그쵸? 정과시간 전체적으로 제로를 안 가고 어떤 확률 0.001이지만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페르미 레벨 이상에서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 그러니까 페르미 디락 분포에 대한 함수 관계를 그리게 되면요. 에너지 레벨이 자, t가 0도일 때는 t가 0도 케이스는 EF라는 그 전점으로 해서 EF보다 적으면은 확률이 1, EF보다 크면 확률이 제로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t가 0도 K가 아니면은 뭐 10도 K다. 그러면은 그 10도 K에 해당되는 요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여기서 라운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EF보다 조금 적은 영역에 완전히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 1이 아니고 굳이 뭐 0.99 정도 된다.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비어 있을 수 있고. EF보다 E가 큰 영역에서도 확률이 제로가 아니고 0.01 정도로 약간은 있으니까 전자가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요게 10도 K고 T가 더 올라가면 좀 더 라운딩을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모양하고 여기서 모양이 완전히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항상 어디를 지나느냐 하면은 페르미 레벨일 때 확률이 2분의 1이 됩니다. 자, EF하고 E하고 같으면 T하고 관계없이 이 값이 제로가 되죠. 맞아요? 자, E-EF가 제로면, E가 EF라면, 분자는 제로가 되고, 분모가 제로가 아니라면, 이 전체가 제로가 될 거니까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에서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은 무조건 2분의 1이다. 반이다.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에 있는 자릿수의 반만큼은 항상 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나. 근데 보통 페르미 레벨이 없는 자리에 많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이렇게 존재하면은 자리가 여기는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지만 여기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딱 EF가 꺼이기 때문에 EF에서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걸 그렇게 이용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식적으로 들다 보니까 페르미 레벨에서의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1-FE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FE가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야. E는 무조건 확률이 1이라는 것은 전자가 차 있을 수도 있고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리가 N개 있는데 N개 중에 스몰 N개가 차 있고 N-N개가 비어 있어. 그럼 차 있을 확률은 N분의 N이 되고 비어 있을 확률은 N분의 N-N이 되는 거니까 N분의 N-N은 1-N분의 N이고 얘는 N분의 N이에요. 차 있을 확률이 N분의 N, 비어 있을 확률이 1-N분의 N이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차 있을 확률을 빼면 비어 있을 확률이 돼. 당연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뭐냐 하면은 레벨 2에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니까 1에서 저걸 뺀다는 것은 에너지 2에 전자가 비어 있어요.
비어있을 확률입니다. 이거는 자, 컨덕션 밴드에서는 전자의 자릿수를 쫙 계산하고 컨덕션 밴드에서는 전자가 있어야 되니까 전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때는 차 있을 확률을 곱해야 돼. 그런데 밸런스 밴드에서는 전자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전공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비어있을 확률을 곱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1-F1을 하는데 이거는 1-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2F분의 1이 됩니다. 통분하면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2F분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2F. 이것이 바로 전자가 비어있을 확률. 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그려놨는 것이야. 이것이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니까 비어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페르미 레벨보다 적으면은 비어있을 수 없는 거니까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거고, 페르미 레벨이 2F 이상이 되면은 비어있을 확률이 1이 되니까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반대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비어있을 확률. 이게 차 있을 확률. 자, 그러면은 에너지 E1에서 E2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N 값은 E1에서 에너지 레벨이 E1에서 E2 사이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인데 저 전자의 개수는 토탈 개수가 아니고요.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개수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먼저 구하고 얘기할게요. 전자의 개수는 이 에너지 레벨이 E1에서 E2 사이에 G, T, E 그러니까 GCE 컨덕션 밴드에 있는 너희 상태 밀도에다가 그게 뭡니까? 전자가 차 있어야 되죠, 그쵸? 그걸 적분을 하면 돼. 곱해서 적분을 하면 된다고. 자, 그런데 이 상태 밀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단위 에너지당,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자릿수니까 에너지는 이미 계산을 해버렸으니까 단위 에너지는 의미 없어지고 단위 부피당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 N이 의미하는 것은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데 항상 밀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특이한 케이스는 밀도가 아니고 그냥 실제 숫자를 쓸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전자의 개수는 10의 5승계다. 그게 밀도를 의미하는 건지 실제 있는 걸 의미하는 건지는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99% 이상이 이 반도체 공학에서는 밀도의 개념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항상 밀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개수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체 개수가 아니고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GCE를 구해놨어, 그죠? GC를 상수 곱하기 E-EC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뭐 E-EC는 나중에 E를 갖다가 치환해서 다른 걸 바꾸면 루트 E라는 개념하고 같아져요, 그쵸? E의 2분의 1승하고 같아집니다. E의 2분의 1승하고 얘하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2F분의 1 얘하고 곱해서 적분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보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E가 이 F보다 훨씬 크다고 두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 E가 페르미 레벨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위에 있다 라고 둔다면, 즉 다시 말해서 E-EF가 KT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게 만약에 T가 300도 K면요, 요 KT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2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여기 숫자가 어디서 나와요? 다이오드의 VT하고 비슷하죠? 그죠? VT가 Q분의 KT예요. 다이오드에서는 다이오드 흐르는 전류 ID는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1을 쓰잖아. 서멀 볼테이지 VT가 KT에다가 Q를 나눈 값이니까 Q 곱하기 VT가 일렉트론 볼트죠. 그래서 2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보다도 26 일렉트론 볼트보다 훨씬 더 크다면 익스포넨셜 KT분의 E-EF가 1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쵸? 자, E-EF가 KT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이 값이 1보다 훨씬 더 커. 거기다 익스포넨셜 했으니까 더 크겠죠. 그쵸? 1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이 두 개의 합에서 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FFE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KT분의 EF-E. 그래서 나중에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계산할 건데요. 계산할 때 이 함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함수보다는 이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밖에 FFE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이거 대신에 이걸 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근데 페르미 레벨이 가까워지면은 빨간 그림하고 흰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제 대신에 얘를 쓰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가 여기에 있고 밸런스 밴드가 여기 있어. 페르미 레벨이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구할 때 그냥 이 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디까지는? 요 근방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는 요 위에 있는 요 레벨에서는 이 시 이상에서는 충분히 페르미 레벨보다 높기 때문에 이 수식 때문에 이 수식을 쓰는데 모든 포인트에서 무조건 이 식 대신에 이 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 라인하고 흰 라인하고의 표기를 잘 보면은 EF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빨간 그래프하고 흰 그래프가 같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얘 대신에 쟤를 쓰면 되는데 이것이 페르미 레벨이 가까워지면 못 쓴다는 겁니다.